안녕하세요. 딸깍세무 사육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인수하시거나 양도하시면서 권리금 주고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장님들 대부분이 권리금이 이제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거래하시는 것 같아요. 권리금 1억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양수자는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5년간 최대 2억에 가까운 절세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걸 수 있고요. 양도자는 5년 안에 추진 가능성을 떠안아요. 양쪽 다 손해입니다. 오늘 권리금 종류별로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거래할 때 세금 계산서랑 원천징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사자별로 세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정리할 건데요.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 입장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억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가세자고 사업 포괄량수도 아닌 일반 거래라고 친다면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권리금 1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 붙는 거죠.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라면 1억에 10%, 1,000만 원을 부가세로 따로 받아야 하고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양수자한테 받는 명목 총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둘째로 이제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데요. 권리금은 필요금이 60% 자동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그러니까 1억 받으면 40%인 4천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 22% 세율 적용하면 880만 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신고 시점은 2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부가세는 이제 거래가 속한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테고, 예를 들면 상반기에 거래하셨으면 7월 25일까지요. 종합소득세는 다음에 이제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요. 이 두 개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스가 좀 달라지면 부가세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제사업자 또는 이제 포괄량수도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제 사업 포괄량수도 잘 활용하시면 부가세 1,000만 원, 2천만 원 그냥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포괄량수도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물적, 인적 이런 시설하고 권리금 전부를 이제 통째로 넘기는 거고요. 직원도 같이 가고 거래처 계약, 그다음에 사업세 동일성 이런 게 유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셔야 하고요. 안 그럼 나중에 세무사 입장에서도 포괄량수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부가세 추징되고 상당한 수준의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아니라 계산서 발행해야 하고요. 형식은 비슷한데 이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수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양수자는 첫째로 이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 1억 지급한다고 하신다면 8.8%인 880만 원을 떼고 9,120만 원만 양수자한테 지급하셔야 하고, 그리고 880만 원은 세무서에 따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일반 과세자 거래라고 가정했을 때 양수자는 권리금 1억, 부가세 1천, 그다음에 원천징수 880만 원, 그래서 양도자한테 1억 120만 원을 송금해야 하고요. 원천징수 880만 원은 이제 세무서에 따로 납부하는 구조네요. 중요 포인트는 이제 원천징수는 세금에서 발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업포괄량수도라고 해도 세금에서 안 받았어도 원천징수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제 신고 기한인데요.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 제출은 지급한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자체를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미납세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붙고요. 지급명세 안 내면 미제출 금액의 1% 추가 가산세 붙으니까 권리금 1억이면 지급명세 가산세가 100만 원 정도 그냥 빠집니다. 셋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수자 입장에서는 영업권,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인데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 잡히고요. 5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가 권리금 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장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5년간 등등상각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 1억이면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종합소득 35% 구간이면 연간 700만 원, 5년간 3,500만 원이 세금이 세이브가 되네요. 만약 권리금이 5억이라면 연간 1억씩 비용 처리가 되니까 35% 구간 기준으로 연간 3,500만 원, 5년간은 1억 7,500만 원 세이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의 절세 효과가 된다. 이 정도고요. 금액이 크면 더 커지겠죠. 무자료로 거래하면 이게 다 날아가고요. 양도자는 이제 20% 기타 소득세 아끼려다가, 양수자는 이제 1억 7,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의 절세 기회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고, 양도자도 5년간 괴로울 수 있겠죠. 언제 추징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 직전에 사장님들이 꼭 챙기셔야 할 5가지 정리해 볼 건데요. 계약서에 권리금 종류 구분해서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업권인지 뭔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금계산서냐, 계산서냐, 이발금이냐, 어느 케이스인지 미리 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 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면 계산서, 포괄량수도 거래라면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약 단계에서 정하셔야 분쟁이 안 생길 겁니다. 포괄량수도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됩니다. 본거래는 부가가치세법 몇 조, 몇 항, 몇 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량수도라고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양수자는 원천징수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세금계산서를 받든 안 받든 원천징수는 따로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년 안에 세무서 들어오면 양도자는 추징당하고요. 양수자는 가산세 이제 비용 처리도 못 해가지고 서로 절대 윈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실무에서 워낙 자주 있는 케이스고 뉴스도 자주 나오고 분쟁도 많고 계약 단계에서도 다툼도 있고 서로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고 세금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줄로 정리해자면 권리금은 영업권이면 이제 기타소득 8.8% 원천 징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자료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권리금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잘못 처리하면 세금만 정말 수천만 원 혹은 수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하고 구조 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래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거나 댓글이나 더보기란으로 문의해 주시죠. 지금까지 딸깍쌤의 사업팀 상담이었습니다.